맛있다. 이게 작업하는 맛이지. 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네, 2025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만큼 미러키에서도 2025년도에 많은 제품들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막의 첫 번째 서막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원형톱입니다. 이번에 원형톱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델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M18 CCS66은요 이전 세대의 원형톱이었죠. CCS66이 FCS66으로 바뀌었는데 뒤에 자세히 모델명을 보시면 GR3라고 되어 있습니다. GR, 여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3 같은 경우에는 3세대라는 겁니다. 이 제품이 3세대, 1세대, 3세대. 그럼 2세대는 어디 갔을까요? 네, 2세대는 한국에서는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모델인 3세대를 미러키 코리아에서 출시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형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 바로 이 플런지 베이스입니다. 플런지 베이스. 이게 기존의 CS66에는 이 폭이 엄청 좁았죠. 네, 좁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FCS66은 이 폭이 엄청 넓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CCS66은 일반적인 원형톱에 있는 옵션들만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리, 이런 툴을 결착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높이 조절 레버, 이렇게 레버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접히죠. 그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베벨각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툴 옆에 보이시면 여기 육각 렌치가 있었거든요. 이 육각 렌치를 통해서 날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현장에서 이 교환할 때 이 잘못 좀 삐끗하게 돼버리면 이 손가락이 찐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좀 많이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CS66GRS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플런지 베이스의 넓이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베벨을 조절하는 이 레버 있죠. 이 레버가 기존에 보이시는 CCS66과는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소재, 그리고 이런 각도가 약간 편의성이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이 CCS66은요, 베벨을 조으려고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조여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시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FCS66은 이 레버가 아주 이 시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 버리면 풀린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잠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레버가 뒤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 CCS66은 이 레버가 하나였었는데 뒤에는 없죠. 하지만 FCS66은 레버가 두 개가 들어가서 있다. 왜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날을 교체할 때 제가 육각 렌치가 필요하다 했죠. 근데 FCS66은 이런 식으로 스패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런지 베이스, 이 베이스에다가 여기 딱 꼽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이 스패너를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을 풀기도 쉬워요. 네, 약간 좀 이제 삐끗거렸을 때 손을 좀 다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날이 기존의 CCS66은 30mm 내경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19mm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저희 이제 히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부터 보여드렸던 이 플런지 쏘가 옆에 있습니다. 플런지 쏘는 레일을 통해서 자르는 원형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레일이 이번에 새로 나온 여기에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일을 태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 레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CS66보다 이 베이스판의 넓이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베벨 각도, 이 앞뒤로 레일 텐션을 조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일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앞뒤로 이 베벨각을 조절하는 것도 앞뒤로 있는 이유가 조금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런지소에 있는 옵션의 대표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실 분들, 그리고 정밀하게 쓰실 분들, 플런지소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3세대 요걸 구입하시면 아주 큰 만족감을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좌측에 보시는 M18CCS66과 우측에 보시는 신제품 M18FCS66GR3에 대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올라갔고 출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다른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목재를 한번 잘라보려고 세팅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 M18CCS 이전 세대인 제품, 즉 레일을 호환할 수 없는 제품을 작업을 할 때 이 판재를 재단을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업을 할 만큼 마킹을 하고 끝과 끝을 이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물론 현장에서는 조깃대를 즉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깃대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선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집진기를 켜고 일정 부분 조금 삐뚤빼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레일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자를 만큼,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전에 작업을 했을 때는 선을 끄었죠. 선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레일을 그대로 끝과 끝 부분을 이렇게 놔주면 끝나는 겁니다. 엄청 쉽죠? 이렇게 클램프를 통해서 모재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밑에 논슬립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 위에서도 쉽게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러키 레일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일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FCS66으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레일에다가 그대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작업을 할 때 네, 어떠세요? 첫 번째 했을 때 작업 단면과 지금 방금 제가 재단했는 작업 단면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두 번째 작업을 한 거고요. 왼쪽이 CCS로 작업을 한 겁니다. 아주 직선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재를 사용을 하든 목재를 작업을 하든 경우에 따라서 이 레일만 들고 다니시면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재는 작업을 해봤고 다른 목재를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죠. 부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넓은 부재를 가지고 한 몇 컷을 한번 잘라 볼게요. 최대한 이제 프레스를 밀어서 어느 정도 부하가 받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부재를 좀 세팅을 했는데요. 지금 요 부재 같은 경우에는 2x12입니다. 2x12고 제가 동일한 제품, 이전 제품과 새로 나온 제품으로 각각 3번씩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밀어서 작업을 해볼 테니까 어떤 제품이 조금 더 출력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조금 더 이제 단점이 보이시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CS66, 기존 저희가 판매하고 있었던 CS66 제품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FCS66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 레버가 원래는 CCS66에는요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트리거를 누르고 안전 트리거를 누르고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리거를 누르려고 하면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약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드릴 있죠. 드릴 정방향, 역방향 할 때 그런 스위치로 바뀌었거든요. 이 CCS66에 들어가 있었던 안전 스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드릴에 들어가 있는 안전 스위치처럼 옆으로 뺄 수 있고 오른쪽으로 밀어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연속적인 작업을 할 때는 계속 엄지손가락으로 쥐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연속 작업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체감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테스트는 방부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부목을 지금 CCS66은 90도 베벨 기준으로 66mm까지 깊이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FCS는 2mm가 더 깊은 뎁스를 가지고 있죠. 8mm까지 날이 들어갑니다. 요 두 제품을 가지고 방부목을 쭉 한번 잘라 볼 거예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부하가 많이 먹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CS 66 그리고 뎁스는 66mm짜리로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지금 포지 8A를 제가 적용을 시켜놨어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동일한 포지 8A 배터리로 테스트를 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CS 66에 68mm까지 뎁스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 2mm 정도 부하가 조금 더 받을 겁니다. 이걸로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CCS66은 가면서 더 이상 못 치고 나갔죠. 이 제품은 충분히 부하가 조금 더 이제 2mm 정도 더 부하가 많이 먹어도 출력이 높기 때문에 CCS66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밀대리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꿀팁은요, 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CS66 원용톱의 제품에는 내경이 30mm의 사이즈의 내경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 CS66의 원용톱은 이렇게 내경 사이즈가 큰 30mm의 원용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한국 시장에서는 이 30mm 내경을 잘 갖고 있는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야 되는 사람은 미러키 제품의 날로만 사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저희가 FCS66으로 바뀌면서 19mm 내경,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19mm 내경을 가지고 있는 190 외경의 디자인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날 호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경으로 저희가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디자인을 보시면 이 안쪽에 기존의 제품과는 약간 다르게 모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죠.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날의 먼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경이 크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분진, 즉 이 파티클도 엄청 굵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육각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파티클도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카바이드 팁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프리미엄 카바이드 텅스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구성이 올라갔습니다. 이 날의 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마모가 되면 이 목재가 잘 잘리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프리미엄 텅스텐 카바이드를 적용해서 날의 내구성을 높였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도 원형톱이 계속 출시했었는데 2025년도에도 이제 원형톱을 저희가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미러키 이제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러키 신제품으로 아주 정신 못 차리는 2025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러키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소식통을 통해서 조금 더 미러키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한 남자 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